미국 LA의 한 식당을 둘러싸고 SNS에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때 LA의 10대 식당으로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이지만 최근 한국에서 알 수 없는 수상한 야채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 레스토랑을 처음 찾은 미식가들은 이런 위험한 재료로 요리를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식품위생국에 고발까지 했고 현지 SNS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수상한 요리는 단 하루 만에 미국 각지에 있는 미식가들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3개월을 기다려도 예약조차 하기 힘든 LA의 맛집이 되어버린 건데요. 심지어 세계 각국의 요리를 소개하는 유명한 유튜버마저 이 요리의 향과 식감은 독보적인 맛이라며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한국의 수상한 야채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기에 미국 최고의 미식가들까지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토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예약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저의 일과인데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앞의 숫자들이 마치 주식 차트처럼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지난 6개월 동안 예약률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차트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2년 전 미슐랭 스타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제 요리 인생은 이제 막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기대는 계속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번아웃이 찾아왔죠. 창의력은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미슐랭 갱신에 실패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저는 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날도 사무실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문이 살짝 열리며 여자친구 엘레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무척 들뜬 표정이었어요. 엘레나는 K-팝과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는 열정적인 팬입니다. 처음엔 그저 그녀가 좋아하는 문화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날 그녀가 들고 온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토미, 우리 한국 여행 어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국에서 다양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가 정말 많더라고. 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면 새로운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난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보고 싶고.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 레스토랑 상황이 이 모양인데. 하지만 엘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그래서 더더욱 지금 필요한 건 머리를 비우고 잠시 이곳을 벗어나는 거야. 내가 좋아했던 요리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을 기회일지도 몰라.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여행 하나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매출 현황을 보며 한숨 짓는 삶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레나가 말했던 머리를 비우는 거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레스토랑을 2주간 임시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예약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요리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받은 첫인상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의 넓은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히 공항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현대 미술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조명,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미감이 돋보이는 장식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엘레나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신이 난 얼굴로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토미, 한국 공항은 진짜 멋지지 않아? 시설도 좋고 문화적인 디테일이 살아있지. 그녀의 말대로 공항의 안내 표지판이나 시설물 곳곳에서 보이는 체계적인 관리와 깨끗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공항에서나 흔히 들리는 가벼운 배경음악 대신 한국 전통 악기인 가야금으로 연주된 곡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 섬세한 배려가 여행객들에게 한국적인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환영 인사와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영상으로 소개되고 있었거든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산과들, 그리고 전통적인 마을 풍경이 담긴 영상은 마치 한국을 소개하는 초대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에 오면 여행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 공항부터 이렇게 환영받는 기분이 드는 건 한국이 처음이야. 그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세심한 환영의 분위기는 그 나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공항에 도착한 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과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그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엘레나는 저를 전통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말하길 흑개교리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모카세 식당은 예약이 꽉 차 있어 비슷한 스타일의 식당으로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접한 한정식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0여 가지가 넘는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운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반찬이 거의 한국 야채를 이용해 만들어졌다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죠. 파스타와 육류 요리가 주를 이루는 저희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반찬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와 야채의 조화로운 익힘은 너무나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돌로 만든 그릇에 담긴 걸쭉한 국물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프 같기도 하고 찌개 같기도 한 음식이었는데 그것에서 풍겨나오는 강렬한 향이 코를 세게 찔렀습니다. 20년 넘게 프랑스 요리를 해온 저에게는 너무 낯선 냄새였습니다. 한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엘레나의 끈질긴 권유로 결국 한 입을 먹었고 그 순간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 코를 찌르던 그 강렬한 향이 입안에서는 비할 데 없는 감칠맛으로 변했습니다. 오래된 프랑스 치즈처럼 깊고 복합적인 풍미가 혀끝을 감싸며 제 미각을 새롭게 열어줬죠. 이런 맛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그릇은 깨끗이 비어 있더군요. 엘레나는 제 모습을 보며 웃으며 이 요리가 청국장이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으로 건강에 매우 좋은 발효식품이라고 했죠. 순간 저는 누가 요리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녀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강렬한 인상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오히려 그 강렬함이 뒤에 나올 깊은 맛을 위한 배경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요리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레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짐 챙겨. 우리 어디 좀 가봐야 해. 미리 계획해둔 곳이 있다면서 저를 차에 태웠죠. 처음에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차가 계속 달리더니 점점 고층 빌딩들이 멀어지고 울창한 산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제가 물었지만 엘레나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잘 덩비된 도로 옆으로 온갖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 평야와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한 산들. 미국에서 보던 높은 산과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어느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차가 멈췄습니다. 눈앞에는 시골집 같은 곳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여기서 뭘 한다는 거야? 당황스러운 제 질문에 엘레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촌캉스라는 게 유행이야. 시골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면서 힐링하는 캠핑 같은 건데 내가 미리 예약해뒀어. 처음 듣는 말이라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엘레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재료들로 직접 요리를 하면서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찾는 거야. 몸도 마음도 힐링할 수 있다고.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직접 요리하고 생활한다고? 난 요리가 지겨워. 난 휴식이 필요한 거라고. 한숨을 쉬며 불평했지만 엘레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경험하면 헤어나지 못할걸? 내가 장담해. 어쩌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으니 결국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촌캉스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엘레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요리할게. 넌 보조만 하면 돼. 그러더니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던 시커먼 쇳덩어리 같은 걸 가리키며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솥뚜껑이야. 여기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천상의 맛이 난다고. 엘레나는 자신만만하게 솥뚜껑을 달구기 시작했고 저는 텃밭에 가서 채소를 뽑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텃밭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모양의 야채들이 가득했어요. 미국의 산속에서나 볼 법한 생김새의 야채들을 보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제가 불평했지만 엘레나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며 단호하게 말했죠. 어느 정도 솥뚜껑이 뜨겁게 달궈지자 엘레나는 삼겹살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비가 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기 시작했죠.
냄새마저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준비 단계야. 엘레나는 말하며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김치야. 이걸 넣으면 그 맛이 또 기가 막히지. 엘레나는 솥뚜껑 가운데 모인 삼겹살 기름에 김치를 한 통 통째로 넣고 각종 야채들을 함께 넣었죠. 김치가 삼겹살 기름과 어우러져 내는 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요리 과정이지? 이 촌캉스가 단순한 힐링 캠핑을 넘어 제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엘레나는 자신 있게 말하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가져온 나무잎 모양의 채소에 삼겹살과 잘 볶아진 김치를 얹더니 한 입에 쌈을 싸서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자, 이제 네 차례야. 따라해봐. 솔직히 그 채소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요리사로서 모든 식재료를 다 먹어봐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미국에서 봤던 이와 비슷한 채소들은 주로 야생에서만 자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왠지 마취 성분이라도 있을 것 같은 생김새라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엘레나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한 쌈 싸서 크게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 입에 들어온 맛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독특한 향이었어요. 삼겹살의 기름진 맛과 김치의 매콤한 풍미를 그 채소가 놀랍도록 완벽하게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 채소 뭐야? 이런 맛도 있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엘레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깻잎이야. 향이 독특하지? 한국에서는 쌈 채소로 많이 먹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스치듯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독특한 향을 요리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깻잎 특유의 향이 요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줄 수 있을 거라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안에 식재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레나의 한마디가 제가 잃어버렸던 창의력을 다시 깨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삼겹살과 볶은 김치가 바닥을 보일 즈음 엘레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식사의 시작이야. 저는 당황하며 물었죠. 왜? 다 먹었는데. 처음엔 엘레나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더 요리를 할 재료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공기밥과 알 수 없는 재료들이 담긴 병과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솥뚜껑에 남아있던 삼겹살과 볶은 김치를 잘게 자르기 시작하더군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묻자 엘레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다려봐. 이제 하이라이트야. 그녀는 잘게 자른 삼겹살과 김치 위에 공기밥을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통에 담긴 빨간 소스를 한 숟가락 퍼서 올리며 말했죠. 이건 고추장이야. 한국 음식에 자주 쓰이는 매콤한 양념이지. 다음엔 밥과 재료를 솥뚜껑 위에서 열심히 볶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재료들과 고루 섞이자 이번엔 병에 담긴 맑은 소스를 쓱 뿌리며 말했죠. 이건 참기름이라 불러. 고소한 맛을 더해줘. 마지막으로 통에 담긴 검은색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가루. 감칠맛을 더해주는 마법의 재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섞고 나서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K-디저트라고 하는 볶음밥이야. 삼겹살 한 상차림의 진정한 마무리는 이걸로 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솥뚜껑 위에 볶음밥을 바라봤습니다. 삼겹살 기름과 김치, 고추장, 참기름이 어우러진 냄새가 진정한 요리의 끝판왕처럼 느껴졌죠. 이게 디저트라고? 속으로 의아해하며 한 숟가락을 떠먹어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에서는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숙한 재료들이 만들어낸 조화가 전혀 새로운 풍미를 선사했습니다. 저는 이 볶음밥이 삼겹살 요리의 끝이 아니라 완벽한 마무리라는 엘레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은 솥뚜껑 위에서 한국 요리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엘레나는 참기름에 대해 설명하며 그 재료가 제가 텃밭에서 가져왔던 깻잎의 원료인 깨를 볶아서 압착해 얻는 기름이라고 하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참기름을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의 관심은 특히 김가루에 쏠렸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김가루가 어쩐지 제 요리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김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묻자 엘레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미 다 준비했어. 김을 사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문제없으니 지금은 일단 촌캉스를 즐기자고. 그녀의 말을 들으니 잠시 머릿속에서 스치는 요리 아이디어를 뒤로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엘레나와 함께 촌캉스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김과 참기름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의 구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촌캉스가 끝난 뒤엔
분명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을 사러 가자. 이 근처에 김을 취급하는 곳이 있어. 이 근처에 제가 의아해하자 엘레나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 다양한 식재료를 살 수 있어. 김뿐만 아니라 정말 신선한 재료들이 많을 거야.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식재료를 구하려면 전문 매장이나 대형 마트로 가야 하는데 잘 모르는 한국에서 그것도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필요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촌캉스를 시작하며 그녀에게 한 번 놀란 터라 이번에도 엘레나만 믿고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재래시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가 입구부터 저희를 맞이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바삭하게 튀겨지는 전, 향긋한 고기 구이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시장 전체를 감쌌죠. 와, 이런 곳이 다 있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시장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은 정겨운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고 다양한 한국 식재료들이 진열대에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 갖가지 나물, 각종 양념들까지 어디를 둘러봐도 새로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 전통시장의 매력이야. 엘레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어느새 발걸음을 재촉하며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재래시장은 단순히 식재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매력을 지닌 공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김 하나 사러 온 길이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엘레나는 시장 한쪽에서 빨간 소스에 강렬하게 버무려진 음식을 가리키며 주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한국에 온 이유 중 하나야. 이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라고. 이건 뭐야? 제가 묻자 엘레나는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이건 떡볶이야. 매콤하고 달달한 소스에 쫄깃한 떡이 어우러진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지. 미국에서는 이런 맛을 절대 찾을 수 없어. 엘레나는 한 입을 먹더니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바로 이 맛이야. 이걸 몇 년 만에 먹는 거지? 그리고는 떡볶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각종 튀김과 김밥까지 주문했습니다. 떡볶이는 이거랑 같이 먹어야 완벽해. 그리고 튀김과 김밥은 꼭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거야. 엘레나는 이미 떡볶이와 함께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그녀를 보니 저도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떡볶이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떡의 말랑말랑한 식감,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소스의 조화로운 맛이 정말 놀라웠죠. 단순해 보이는 음식이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감탄스러웠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떡볶이 하나에 이런 맛이 있다니.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엘레나와 저는 튀김과 김밥까지 국물에 찍어 먹으며 한국 길거리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독특한 조합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떡볶이로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후 엘레나와 저는 시장을 한참 걷다가 고소한 향기가 풍겨오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김을 굽는 곳이었죠. 볶음밥에 넣었던 김가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고 고소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상인분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직접 들기름을 발라서 구운 김이에요. 한번 맛보세요. 그리고는 손에 김 한 장을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언가를 맛보기로 준다는 행위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그래도 주신 걸 거절할 수는 없어서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놀라버렸습니다. 입안에서 고소한 향이 폭탄처럼 터지며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 한 장이 이렇게 깊은 풍미를 가질 수 있다니. 저는 곧바로 엄지를 들어 보이며 황홀한 맛이라고 외치고는 즉시 김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웃으며 또 다른 것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것도 김으로 만든 건데 맛 좀 보세요. 엘레나는 잽싸게 받아 입에 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옆에서 바삭한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와, 이건 또 뭐야? 엘레나가 외치며 저를 쳐다봤고 저도 얼른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 식감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바삭하고 가벼우면서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아주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김부각이에요. 한국 전통 주전부리죠. 옛날부터 많이 먹던 간식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새로운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이거다. 김부각의 독특한 식감과 맛을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김부각을 메인 재료로 활용한 요리를 개발할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이 시장 방문은 또 한 번 제 요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곱씹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설렘과 낯섦, 그리고 새로운 맛과 경험들로 가득 찼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느껴왔던 요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마치 거짓말처럼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로서 매 순간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언제부턴가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그런 부담감을 날려버리고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설렘과 열정을 다시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김부각을 활용한 요리, 참기름과 깻잎을 접목한 새로운 메뉴, 그리고 한국의 음식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에 대한 구상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주방에 서고 싶다는 열정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듯했죠. 한국에서 얻은 영감과 희망을 토대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LA에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받은 영감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재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근의 주요 마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다녀 봤지만 깻잎은커녕 김조차 제대로 된 품질의 것을 찾기가 힘들었죠. 대부분의 마트에서는 깻잎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김은 간식용으로 가공된 제품들 뿐이었습니다. 좌절할 뻔했던 그때 저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국 식재료 마트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거기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향했죠.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진열대에서 깻잎을 발견했습니다. 그 작은 초록빛 잎을 보는 순간 마치 오랜만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맛보았던 고소한 김도 여러 종류로 진열되어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깻잎과 김을 잔뜩 구매하며 주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이 제 요리로 새롭게 태어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깻잎을 손에 넣은 후 저는 곧바로 요리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깻잎의 독특한 향과 맛은 한국 요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었죠. 깻잎을 그대로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바로 받아들이기엔 다소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식재료 마트에서 흥미로운 재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녹색 빛깔의 면이었는데 그 독특한 색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직원분께 여쭤보니 야채즙을 첨가해 만든 국수면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거야. 깻잎의 독특한 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요리에 녹여낼 방법이 떠오른 겁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깻잎으로 즙을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깻잎의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맛을 내기 위해 농도를 조절하며 여러 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 즙을 기존 파스타 반죽에 섞어 깻잎 향이 은은하게 배어나는 깻잎 파스타 면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에서 경험했던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떠올랐습니다. 바질 대신 깻잎을 활용해 페스토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접시에 담긴 파스타 위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깻잎 페스토의 풍미가 더욱 깊고 고소하게 살아났습니다. 참기름 특유의 은은한 향이 파스타 전체를 감싸며 요리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느낌이었죠. 한 입 맛보니 깻잎의 상쾌한 향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결과물이 탄생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전통적인 바질 페스토 레시피를 기반으로 깻잎을 사용하고 고소한 참기름을 추가해 한국적인 풍미를 가미한 깻잎 페스토를 완성했죠.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 끝에 드디어 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 완성된 파스타는 한눈에 보기에도 색감이 아름다웠고 한 입 먹으면 깻잎의 독특한 향과 고소한 페스토 소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맛이었습니다. 깻잎이 가진 가능성을 재발견한 순간이었고 제 레스토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파스타가
제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그니처 요리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부각을 이용한 요리 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김 자체는 한국 식재료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김부각을 만드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한국 여행 중 시장에서 맛봤던 김부각은 바삭하고 고소하며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었지만 막상 그 과정을 재현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는 파편적이었고 대부분 가정에서 소량으로 만드는 간단한 방법에 불과했죠.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 레스토랑의 메뉴에 활용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의문과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부각의 독특한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고급 요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제조법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시장에서 봤던 과정을 떠올리며 김을 자르고 얇게 찹쌀풀을 발라 말린 뒤 기름에 튀기는 작업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찹쌀풀의 양이 너무 많으면 눅눅해지고 너무 적으면 부서지기 일쑤였죠. 튀기는 온도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한국 식재료 마트의 직원에게 김부각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운 좋게도 직원분은 김부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부각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쫀득한 찹쌀풀을 어떻게 김에 고르게 바르는지, 건조 과정에서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튀길 때 식감이 바삭하게 살아나도록 기름 온도를 조절하는 비법까지. 이 모든 과정이 생각보다 섬세하고 까다로웠지만 그만큼 완벽한 김부각을 만들었을 때의 성취감도 컸습니다. 김부각을 활용한 요리의 첫 번째 시도로 저는 건강식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한 샐러드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샐러드 베이스는 신선한 채소와 리코타 치즈로 구성하고 그 위에 바삭한 김부각을 토핑으로 얹어 완성했죠. 김부각의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소스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리코타 치즈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풍미와 김부각의 바삭함이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 썼습니다. 채소의 아삭한 식감, 리코타 치즈의 부드러움, 그리고 김부각의 바삭함이 어우러져 샐러드에 독특하면서도 조화로운 텍스처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메뉴를 선보이는 첫날, 직원들이 새로운 메뉴를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손님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요리를 선보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곧 충격적인 반응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손님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던졌고 일부 손님들은 아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 레스토랑의 단골이었던 조셉 씨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셰프가 초심을 잃었군요. 그리고는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홀의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였고 주방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시도를 한 걸까? 이 메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한 손님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대체 뭐예요? 직원이 김부각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해조류 맞아요? 손님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식을 표방한 레스토랑에서 해조류를 튀긴 이상한 요리를 내놓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SNS에서는 부정적인 댓글과 함께 레스토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부각 샐러드와 깻잎, 페스토, 파스타는 제게 있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요리였지만 손님들에게는 낯선 시도였다는 것을 간과했던 걸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깻잎, 페스토, 파스타를 주문한 뒤 직원이 재료에 대해 설명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라고요? 깻잎. 아니, 이건 가축이나 먹는 사료가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손님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휴대폰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위생당국에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가 위생당국 번호를 누르는 모습에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 역시 불안해하며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SNS에 글을 올리며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이상한 재료를 쓴다네요. 믿을 수 없어요. 순식간에 불안감과 부정적인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위생당국의 조사관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저는 주방에서 서류와 관련 자료들을 챙겨 나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깻잎은 한국에서 수백 년간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식재료입니다. 현대 식품안전 기준을 모두 통과했고 미국 내 한인 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안전한 식재료입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깻잎이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그 손님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소동은 이미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이상한 재료를 쓴다며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레스토랑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예약 취소가 잇따랐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SNS에 퍼진 부정적인 글들로 인해 그날 이후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주방의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워졌고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사이 주방 직원의 절반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떠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메뉴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저희 없이 하세요. 남은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더 이상 주방에서 농담이나 활기찬 대화는 찾아볼 수 없었고 레스토랑 전체는 침묵과 무거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예약률은 바닥을 찍었고 매일 아침 매출 보고서를 확인하는 일은 제게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일했고 홀은 점점 더 한산해졌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날에는 직원들끼리도 불편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제가 보지 않는 틈을 타 휴대폰으로 다른 레스토랑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은 저를 더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 모든 게 엉망이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걸 마음 한구석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개발한 메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독특하고 매력적인 맛을 꼭 손님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 맛을 통해 제가 느꼈던 감동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텅 빈 식당으로 한 팀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분들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죠. 저는 직접 홀로 나가 그분들에게 메뉴판을 전해드리며 미리 재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깻잎 페스토와 김부각 샐러드처럼 익숙하지 않은 재료가 포함된 요리들에 대해 솔직하고 자세히 이야기했죠. 손님들은 제 설명에 꽤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더 하시더니 결국 제 메뉴를 주문하셨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그분들은 테이블에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그분들의 반응을 엿보았습니다. 음식을 맛본 그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맛을 음미하시더니 식사를 마치고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내일 다시 방문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의아함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들은 웃으며 설명하셨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입니다. 오늘 먹어본 메뉴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채널을 통해 이 요리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방문하시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메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음 날을 위해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게 걸린 마지막 도전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유튜버는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하며 요리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명한 유튜버였어요.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되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레스토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다음 날 그의 팀이 카메라 장비를 세팅하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마음을 다잡고 음식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주방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 저희 레스토랑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홀로 나가 보니 이미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유튜버는 메뉴판을 넘기다가 깻잎이라는 글자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실시간 채팅창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이었죠. 깻잎, 그게 뭐야?
이게 무슨 이상한 메뉴야? 먹을 만한 건 맞아. 채팅창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댓글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깻잎, 페스토, 파스타가 나왔을 때 그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포크를 들고 파스타 면을 카메라에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리고 한 입 크게 먹더니 갑자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변화를 감지한 시청자들은 채팅창에 놀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표정 봐. 뭔가 이상한데? 혹시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그는 파스타를 바닥까지 싹싹 비우더니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채팅창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칭찬이야? 깻잎 파스타. 이거 궁금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부각 리코타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김부각을 따로 들어 바사삭한 소리를 강조하며 한 입 맛봤습니다. 바삭한 식감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유튜버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음식을 음미하며 갑자기 저를 찾았습니다. 셰프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홀로 나가자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파스타를 먹어봤지만 이렇게 독특한 향을 가진 파스타는 처음입니다. 재료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거기서 얻은 영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방송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그날 밤 저희 레스토랑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며 예약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깻잎 파스타 예약 가능한가요? 김부각 샐러드 먹어보고 싶어요. SNS에서는 저희 레스토랑과 연관된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실시간 채팅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유튜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방송 이후 사람들이 저희 레스토랑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댓글과 리뷰로 넘쳐나는 SNS는 제 요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깻잎이 이렇게 매력적인 재료였다고? 김부각 샐러드 진짜 궁금하다. 꼭 가봐야지. 주방에서 이 소식을 들은 직원들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분위기가 서서히 밝아지며 모두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잡고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안도와 설렘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꿈꿨던 요리의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온 것 같았고 다음날 아침 주방에서 김부각을 튀기고 깻잎 페스토를 준비하는 제 손끝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서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저는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와 김부각 리코타 샐러드는 특히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깻잎의 독특한 풍미와 김부각의 바삭한 식감이 그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채소를 정말 싫어했는데 김부각을 먹으려고 샐러드까지 깨끗하게 다 먹네요. 채소를 먹기 싫어하던 아이들마저 김부각의 매력에 빠져 샐러드도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없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고객 리뷰를 확인하던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글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긴 리뷰를 보자마자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뷰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제가 만든 음식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요리를 시작했던 진정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 리뷰는 앞으로 제 요리 철학의 방향을 더 확고히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뷰는 10살 딸아이와 함께 방문했던 한 손님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오는 손님이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매주 2번씩 항상 조용한 구석 자리에서 식사하던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리뷰에는 딸아이가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 식단 관리를 시작했지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레스토랑을 알게 되었고 채소 위주의 메뉴를 보고 정말 감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김부각 리코타 샐러드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요리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리뷰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신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식단 관리가 이제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글을 읽는 동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의 요리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금 깨달았죠. 그 리뷰를 읽은 후 저는 아이와 그 가족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에게 1년 동안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쿠폰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 순간부터 제 요리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슐랭 스타를 목표로 하는 요리가 아닌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요리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각과 깻잎처럼 신선한 한국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채식주의자와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요리 경력과 기술은 단순히 미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요리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는 셰프로서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와 그 가족은 제게 단순한 손님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요리에 대한 초심과 열정을 되찾았고 앞으로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레스토랑 자체에도 작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주는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매주 금요일에는 한국의 전통 요리인 한정식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건강식 뷔페를 마련한 특별 코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식 뷔페는 고기 요리뿐만 아니라 고사리, 무침, 깻잎쌈, 김치볶음 등 한국적인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샐러드와 사이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손님들은 각자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메뉴를 자유롭게 맛볼 수 있었고 이는 특히 건강을 중시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며칠 전 레스토랑에 익숙한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1년 무료 쿠폰을 받은 10살 아이가 이번에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족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생일 파티를 위해 여기로 오고 싶었어요.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홀에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했고 김부각 샐러드와 깻잎 파스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요리를 시작했던 진짜 이유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